예. 치료할 때 견제 예. 이쪽으로 먼저 하고 예. 폭진에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쵸. 처음부터 같이 예. 견제와 폭진을 같이 하는 거죠. 아, 모든 그 진단은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발목을 삐끗해서 왔던, 아니면 뒷목이 뻐근해서 왔던, 손목을 다쳐서 왔던, 견진과 술진과 복진을 전부 다 합니다. 추진할 때. 단 이제 못하는 경우는 환자가 너무 밀려있어. 예, 제가 5분 단위로 환자를 계속 봐야 되면 복진까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복진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근골격계 환자는 견진과 술진만 통해서도 지표가 다 가능해요. 그게 이제 강점입니다. 어깨 조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릎 조금 확인하고, 환자가 아프다는 양상 확인하고, 한열 조습에 대한 느낌만 있으면 쉽게 선혈을 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한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다. 이러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뒷목이나 어깨가 아파서 왔다. 견진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어디가 아프냐, 부위 확인하고, 제가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건지 힘줄이 뭉쳐서 그런 건지 확인해 드리겠다. 견진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순서대로 진행을 하죠. 요통 환자로 왔다. 처음에 견진하지 않습니다. 일단 얘기 들어보고 엎드려 보시라고 한 다음에 허리가 어디가 아픈지 손으로 짚어봐라. 대충 이제 허리가 어디가 아프고 손으로 짚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짚는 사람이 있고, 대강 여기 전체 다 아파요 이런 사람이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배설 요통에 대한 부분 공부해 보시면 쉽게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요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 많지는 않거든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요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거면 허리 부분부터 확인해서 이 사람이 대장수가 문제가 있는 대장요통인지, 아니면 소장수나 관원수에 문제가 있는 소장요통인지, 아니면 엉치 밑에가 아픈 방광요통인지, 아니면 위아래 배야근이 쓰거나 삼초수에 문제가 있는 삼초요통인지, 신장요통인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1차적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진찰 당연히 해야 되고요. 확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된다면 추후에 이제 견진까지 하겠지만, 시간이 없다 이러면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든 정보를 제가 알고 있으면 이 환자를 끌고 가기가 너무 수월해요. 이 사람의 경락병은 어디. 앞으로 지금 호소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허리가 아파서 왔지만 지금 오금 뒤에 힘줄이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면 오금이 땡기거나 종아리가 아플 수 있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거 치료하시면 되고, 견진을 해봤더니 천정합통이 되게 뚜렷한데 지금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이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진을 통해서 육부 중에 어디가 막혀있다, 오장 중에 뭐가 문제다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치료 중간에라도 환자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치료가 잘 되면 선생님 허리 치료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제가 여기가 아파요.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진찰을 다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죠. 물론 이제 진찰을 하면 좋은데 환자가 밀려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진료 기록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경락병 때문에 그 증상을 호소한 건지, 아니면 내성병 때문에 간의 문제로, 신장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있는 건지. 그러면 침 놓으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죠. 환자분은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은 당장의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생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허리처럼 치료하시면 날 수 있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침치료를 통해서 몇 번에 낫기는 어렵고 한약을 드셔야 되는 질환이라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따로 상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허리가 어지간히 나오면 상담을 다시 하시자. 이런 식으로 해드리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체 복진을 다 한다가 제 기본 모토고요. 정말 어쩔 수 없으면 그 해당 증상의 주소증의 원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죠. 5분 만에 빨리빨리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체를 다 합니다.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처음에 해보시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번거롭거든. 그 제가 이제 보통 10분 정도에 이걸 다 수행을 하는데 처음 해보시면 이게 10분에 안 돼요. 어깨도 만져봐야 되지, 무릎도 만져봐야 되지, 허리 뭐 신수도 잡아야 되지, 복진도 뭐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황수도 해야 되고 뭐 중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린다, 손가락도 아프다, 도대체 발목 아파서 하는데 이 짓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운동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다 번거롭고 힘들죠. 골프 배우면 처음에 골프 레슨 배울 때 골프가 재밌습니까? 뭐 구분 동작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해라 뭐 재미없는 레슨이 지속이 되지만 조금 익숙해져서 풀 스윙하면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열심히 연습하시면 몇 달 지나면 조금씩 숙달이 되고, 저처럼 한 1년, 2년 정도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많은 정보를 아시게 되고, 그걸 한번 하시면 부자가 되죠, 이제.
이 사람은 저한테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이런 제가 장악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몸 상태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를 들어서 같은 질환에 대해서 예. 뭐 극성이 됐든 만성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50년이나 이러면 예. 치료를 뭐 예상적으로 뭐 예. 치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예. 그 치료 과정에 따라서 예. 호전되는 거에 따라서 뭐 예. 예를 들어 염증 치료를 했는데 나았다. 예.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모션이 제대로 안 되면 예. 뭐 침 처방이나 예. 어떤 진단이 예. 계속 치료를 해가면서 예. 바뀝니까? 아니면 예. 그냥 한번 진단을 했을 때 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근고역계 질환을 지금 제가 예를 드린 것들이 대부분 염전화 간단한 질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고역계 질환 보시다 보면 노인분들, 오래된 만성적인 문제들, 또 기술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들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진찰을 해야 제가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근고역계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의 증상 패턴이 달라지면서 침 처방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처음에 염좌 환자도 대부분 움직이기 불편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나면 이제 화열은 쓸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환자의 양상에 통증이 좀 줄어드니까 뻑뻑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뭉쳐서 뻐근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면 그 환자의 호소 증상에 따라서 이 부위를 확인을 하고 침 처방을 바꿔줘야지 제대로 된 효과가 나게 돼요. 또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견을 치료한단 말이죠. 한강이 아니라 50견이야. 팔이 안 올라가.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 병원에서는 회전관계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환자는 수술받기 너무 무섭고 침으로 어떻게 안 되냐고 호소를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대장 경락병으로 선택을 하고 치료를 한다고 해서 끝까지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술적인 변형이 온 질환은 경락병도 가지고 있지만 오장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의 문제로 인해서 근육 수축이 오래되다 보니까 근육의 변형이 온 사람들, 혹은 신장의 문제로 신장에서 윤활력이 나와야 되는데 윤활력이 나와야지 관절이랑 힘줄 연결 부위가 부드러운데 그게 뻑뻑해지면서 변형이 온 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경락병으로 다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거골합동도 해결을 하고 어깨 주물렀을 때 그것도 없고 실제로 처음에 치료는 이 가동 범위도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면서 한 50% 이상 진행이 됐는데 막히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 오장의 상태를 알아야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간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서 이 뭉쳐있는 근육이 풀리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면서 치료를 해야 끝까지 치료를 할 수 있고, 혹은 신장 환자라면 신장에서 이 정이 잘 안 생기는 원인을 확인해서 관절이나 힘줄 윤활을 계속 시켜줘야지만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요. 그 병인장부는 정해지는데 병리는 유동적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환자의 호소 증상에 따라서 처음에 그 기본적인 병리 설정이 됐던 게 금방 해결이 되고 중요한 병리들이 남으면서 병인장부도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병리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뭐 처방에 정해졌다 그걸로 쭉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쉽지 않죠. 치료가. 그러니까 이런 단계별 침 처방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병인장부를 아예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육부병을 넘어서서 오장병이 밑에 깔려있는 거라서 그것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지, 또 여기서 이제 한약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도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대처해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인 진찰을 하고 중간 진찰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게, 진찰을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와요. 그 변화 상황을 체크해 주면 저희가 실력도 늘게 되고 환자의 변화 상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강점이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픈 부위에 침을 못하고 오면 답답할 때가 꽤 많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강의에서 해드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하면 일사천리로 설명 진행이 되겠죠. 예. 어떤 거요? 예. 견진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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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들. 일단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견진이 나왔다 이거죠. 근데 견진은 거골이 나왔다. 근데 환자는 삼초경이 아프다고 한다, 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삼초경과 대장경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삼초경과 대장경을 구분을 잘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근데 거의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초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옆면으로 했을 때 가운데가 아프면 삼초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관에 침 놓을 때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가운데 두 뼈 사이에다 요골과 척뼈 사이에 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침을 놓는 외관과 지구혈까지만 가운데가 삼초경이고요. 그 위에 가운데 대부분은 다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가 가운데가 아파요 하면 삼초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입견을 갖는데 중절을 안 만나도 안 좋아집니다. 중절만 안 만나도. 대장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락 위주를 꼼꼼하게 아셔야 된다는 게 단순하게 경락 위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장경이다 이러면 기여대지, 차지질환, 순지상염, 추락곡, 양골질환 이 문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문자를 외우는 이유는 문자를 외우면 명확하게 이 부위에 대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유주를 외우시라는 거고 그 부위의 구조적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부학들 근육이 여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떤 근육이 대장경을 형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치료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초경인 것 같지만 대장경인 부분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골합통이 확인이 되면서 내가 3초경이라고 생각했어도 대장경인 경우가 많다. 그럼 이제 진짜 3초경은 어디냐면 이 양지 부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의 척골에 붙어야 돼요. 척골에 붙은 바깥 부분이 3초경이에요. 이 대장의 영역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해부학 그림을 보면 상완요골근 있죠. 상완요골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부 다 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럼 그게 네가 어떻게 하냐? 어디 상완요골근 전체가 대장이라고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 침을 놔보니까 상완요골근이 뭉쳐서 근육통을 호소할 때 복지를 쓰면 잘 듣고 천정은 잘 안 들어요. 손이 저리거나 이럴 때 상관을 쓰면 잘 듣는데 중절을 쓰면 잘 안 들어. 염증이 심해서 염증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양계양국을 쓰면 잘 듣는데 액물을 쓰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유주를 채택을 해서 이 부위가 어딘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해부학이나 양방 생리라든지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한의학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체를 이루는 부분이니까 어느 근육이 지나가는 부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환자가 여기가 아파요 하면 이거는 경락 유주상의 어느 부분이고 어느 거랑 헷갈릴 수 있다. 지금 환자가 짚은 부분 대장일 수도 있고 삼초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건 대장일 수도 있고 폐일 수도 있다. 이런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가 호소하는 부위와 견진술진이 다르다는 거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삼초경이다. 이게 분명히 삼초경 옆면이야. 근데 견진은 거골이 나왔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랬을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장의 경락병이 있는데 아직 발현이 안 됐어. 근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냥 이 견정에는 경락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가벼운 경락병이 온 경우. 그럼 경락이 뚜렷하면 예를 들어서 손목은 헷갈리니까 넷째 손가락이 아프다 이거지. 넷째 손가락이 아프면 삼초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견진이 안 나와. 거골만 나와. 이럴 때 대장을 쓰느냐? 아니죠. 삼초 쓰죠. 왜냐하면 경락의 제1진단, 기본적인 제1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3초에 대한 침을 놨는데 금방 좋아지면 이거는 가벼운 경락병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상도 가능한 거죠. 이건 얼마 안 걸린다. 침을 놔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이럴 때 거울을 기준으로 해서 대장에 침을 놨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건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연관 근육의 문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팔도 거골 앞면이 환자는 분명히 아프다고 하는데 견진에는 천종밖에 안 나와. 소장경이 앞으로 지나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장을 안만 써도 안 돼. 근데 천종을 근거로 해서 소장에 침을 놓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진 얘기하셨는데 복진과 견진, 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 허다하게 많죠. 근데 경락병의 경우에는 견진, 슬진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내상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 보면 내상병의 진단 복진이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경락 진단점은 어깨,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이렇게 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락병은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경락 유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근육 힘줄 구조물들, 관절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견진, 슬진을 상당히 신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상병이 없는 환자도 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생길 수 있거든. 대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두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이야. 그러면 대장경에 문제가 생기죠. 또 새끼손가락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야. 그럼 소장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장병 생겨요. 근데 두 가지가 일치하는 환자도 꽤 있다는 얘기죠. 일치하지 않는 환자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환자가 경락병만 있는 환자냐, 아니면 내상병만 있는 환자냐, 아니면 경락병과 내상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냐.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제일 재밌습니다. 경락병을 치료하면서 살살 꽂아가지고 내상병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꼬신다는 표현은 좀 뭐한데 꼬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의원에서 치료된다를 모르는 환자가 너무 많아. 아니, 비염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돼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병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돼요? 안구건조증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돼요?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협회가 힘이 없잖아요. 한의사도 힘이 없고 돈도 없잖아요. 광고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돈 좀 써가지고 네이버에 광고한다고 쓰면 표시 좀 나가면 한 달에 2, 3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 봐야 환자들이 왔을 때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는 환자마다 계속적인 각 장부의 병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홍보를 하시면 그걸 아는 환자들이 자꾸 조금씩 늘어요. 그럼 그 환자들이 새끼를 쳐서 강한 홍보대사가 되어줘요.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진료하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락병과 내상병에 대한 구분. 그래야지 환자한테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 복진이라든지 배수혈에 대한 진단을 채용하게 된 계기는 거기에 치는 걸 많이 봐서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경혈학을 배울 때 복모혈, 배수혈 이런 거 배우지만 그냥 책받침 한 장짜리로 그냥 시험 보면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침 놓으시던 분들 보면 이 복모혈 실제로 뭐 중환침이라든지 위아래 상한 화환이라든지 양문이라든지 천추라든지 관원, 성문, 뭐 수분 실제로 침 많이 놓으시죠. 신세도 침을 많이 놓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병의 사기가 모이는 부분이고 그 장부를 가장 잘 자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이는 건데, 이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현재는 저 복진 부위를 진단처로만 사용하고 치료점으로는 사용은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이 복부에 진짜 이 침을 놓고 효과를 보는 부분과 그 오행혈에 침을 놓고 효과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행혈만 써도 별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복부에 여러분들이 워낙에 그게 익숙한 방법이고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복부에 침을 놓으시는 거를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 그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복부에 침을 놓지 않더라도 오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효과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복부에 침을 놓고 이 확인을 해주는 것과 그러니까 배에 침 맞고 배 눌렀을 때 아팠는데 배에 침을 맞고 다시 눌렀는데 안 아프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배에 침 맞으니까 안 아프지. 침 맞았는데. 근데 배에 침 넣은 게 아니라 내가 곡지에다 침을 놓고 그것도 반대편에다가 곡지에다 침을 놓고 제삽을 하거나 염전을 한 다음에 천추를 딱 눌러봤는데 배가 안 아파. 이거 신기하잖아요. 기왕이면 신기한 걸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긴 한데 좋은 치료법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아시혈도 좋고, 근육학도 좋고, 다 좋아요. 복모혈 치료하는 거 다 좋은데, 가능하면 내가 적게 힘을 들이고, 이미 복진할 때 힘 많이 뺐잖아요. 힘들어, 사실. 10분 동안 다 해주기. 근데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면서, 이게 이제 치료 수단으로 괜찮다고 하면, 그걸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복부침 넣는 걸 많이 보고, 실제로 쏘기도 했지만, 개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복부침은 안 넣고 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방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추나요법을 너무 잘한다. 아니면 내가 TP를 찾는데 귀재기 때문에 나한테 TP 한 대 맞으면 거의 끝난다. 이러면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추가적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잘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보조수단으로 차용을 하셔서 추가적인 또 알파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좀 지겹다, 재미없다 생각이 되시면 원래 자기가 TP를 해서 효과 보던 것과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랑 효과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질문은. 예.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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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의 측 양걸지간 이렇게 나오죠. 예. 예. 상관주,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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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학문적인 질문이신데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학자가 아니라 임상가예요. 근데 그 임상가인데 제한성을 추구하는 임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관주, 입주 중 이런 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나간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주 외렴, 곡지랑 주류를 대장경이 지나간다. 출주 내측 양골지간, 여기 양뼈 사이의 팅글링 포인트로 소장이 지나간다. 상관주, 이 뒤에 있는 이 삼두근에 이 모이는 부분이 이 상관주라는 표현으로 이 천정 청능현 부위에 모인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천정 청능현 부위에 삼두근 쪽에 문제가 되거나 뒤쪽 삼두근 쪽에 문제가 되면 이건 삼총거예요. 관주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예. 보사도 관계없어요. 입주 외렴에서 곡지 주위가 뚜렷하게 아프다. 보통 외측 상가염을 진찰해 보시면 외측 상가가 3초인 경우도 있고 대장인 경우도 있고 해서 되게 헷갈려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측 상가는 3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 척골 쪽 안쪽을 따라서 삼두근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 뼈 여기 만져보시면 이 외측 상가 부분이 3초경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앞에는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물어보면 다 아파요. 뭘 여기가 아파? 다 아픈데. 그럼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가 더 아프냐? 여기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모르겠단 말이죠. 어깨를 확인해봐서 고골이랑 견적만 확인해봐도 금방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침노 보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입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우리가 그냥 교사 말하는 거. 그러니까 뚫고 지나간다. 예, 관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입주 외렴은 들어가는데 이제 바깥으로 들어간다 이거고. 출주 내측 양골지간. 뼈 사이로 지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 표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위를 명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부위가 뼈는 어느 부위고 근육이나 힘줄은 어디 소속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침을 놨을 때 반응이 어디서 나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위를 다 그렇게 근육학적인 부분이랑 내가 침 놨을 때 반응 이걸로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유주를 한 구절 외워서 그 구절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환자가 여기가 아파요 했을 때 여기에 대장경이다, 소장경이다, 폐경이다 구분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유주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외우셔야 되고요. 외우면서 진짜 그게 어딘지 그걸 아는 게 굉장한 실력 차이가 나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진짜 막 초전을 1시간에 10명 봐야 돼.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종종 생겨요. 그랬을 때 제가 유주를 투철하게 알고 견진술진만 할 수 있으면 3, 4분에 한 명씩 바로바로 침 효과 내면서 내보낼 수 있어요. 하나씩만 놓고. 그러니까 이제 뒷목이 아파서 오면 어깨 확인해보고 상간이냐 중저냐 후계냐 허리가 아파서 왔어. 신장인 거 확인하고 노공을 놓고 내보낼 거냐 아니면 상간을 놓고 내보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침 한 개씩 맞고 내보낸 다음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 동기하면서 좋아지면 한 번에 모아서 침 놓는 거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니까 유주는 그 어구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부위가 중요합니다. 부위 어디냐. 예. 조금 더 질문 받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2교시에 본격적으로 하고요.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2교시 수월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신상 질문도 좋고 뭐든지 좋으니까 답변들을 용의가 있어요. 다 뭐든지. 예, 원장님. 예.
가슴 부위는 많은 소소한 은근히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하고 지금 나는데 예술적으로 후배로 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후배로 먹기 전에 이제 누워서 나중에 들어보시면 행정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배를 뭐 정확히 싫다고 나왔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이제 다른 걸 하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런 게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자침하고 나면 많이 나와서 잘 나타나는데 무거워지고 그게 모르겠다고 예. 그게 이제 선적인 문제지 예. 다른 것들은 분진이 크게 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다시 적으로 진찰해야 됩니다. 아, 종종 나타나는 경우라 이것도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계 놓은 다음에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후계를 놓은 다음에 다리가 무거워지고 이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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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후속적인 침을 뭘로 썼냐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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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보고하고 좀그 자문을 주고 예. 그다음에 그럼 침은 후계 하나만 넣으신 건가요? 후배하고 이모가 아, 후계 이목 두 개만. 아, 이게 좋습니다. 예. 예. 뭔가 쎄해서 분위기가. 예. 아,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자,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0대 여성분이라고 그랬죠? 예, 30대 초반의 여성분이고 보통 체격이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왔는데 허리가 어떻게 아프던가요? 환자의 호소 양상이 중요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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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평소에 아팠던 건 아니고 이틀 전에 조금씩 그냥 심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틀 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꼼짝 못하게 돼서 허리 왔다. 그럼 한의원에 왔을 때 걸어 들어오기 좀 힘든 상태였겠네요. 예. 혹시 그 구부렸다 폈다라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구신 체크를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예. 예. 앉아서요? 예, 예, 진찰을 하고 누워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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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확실하게 뚜렷해서 부위도 관원 수장소라고 하고 예, 예, 그 다리 드는 테스트는 왜 하신 건가요? 그럼 SLR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아, 예. 아, 어려워서. 아, 예. 자,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질문이고요. 흔히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소장의 요통 환자가 많다는 걸 알게 되시면, 또 소장의 요통 환자의 특징은 그 관원이 뭉쳐있으면서 어혈상이 뚜렷하고 생리계통이 안 좋은 내산병 환자가 종종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 자리에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 내원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인데, 이제 확인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누워서 SLR 테스트나 다리 드는 걸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제가 요통 환자한테 항상 확인하는 거는 제일 불편한 자세를 물어보고요. 대부분 환자들이 구부렸다 폈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부리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구부리는 건 되는데 쭉 피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 하고요. 아니면 좌우로 돌리는 게 힘들다. 아니면 자력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힘들다. 그럼 제일 움직이기 힘든 자세를 평가를 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안 원장님 하신 대로 진료실에서 이제 내가 소장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원에 경결이 있고 천근이 있고 어혈상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차트에 보면 생리 상태에 대한 기술 이런 걸 저희가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내산병 환자라는 정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약을 써야 되겠다든지 장기 진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시면 좋은 거는 진료실에서는 일단
후계나 전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동작 테스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동작을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불편한 동작을 했을 때 편해지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진료실에 가서 누워서 확인하는 게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이 불신도가 많이 불편하면 후계로 반응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불신도도 불편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하고 이 허리 이 부위를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면 전곡으로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전곡이 통증을 줄이는 데는 훨씬 탁월하고요. 후계보다. 그다음 후계가 통증을 조금 줄여주긴 하지만 불신도에는 훨씬 더 탁월하거든요. 그럼 이제 진료실에서는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후계를 놨더니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좀 편해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힘드니까 손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주고 이렇게 몇 번 해보라고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곡을 놓은 다음에 만졌을 때 통증이라든지 많이 아프던 게 줄어드느냐 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가 대부분이긴 한데 지금 안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신 테스트나 통증 테스트 할 때 혹은 뭐 배드나 아니면 좌식 의자나 이런 데서 침을 맞으면서 평가를 할 때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리가 스물거리면서 이상한 느낌이 난다는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침치를 할 때 항상 좋은 반응만 나타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아프거나 좋아지는 게 무조건 뭐 환자가 편한 반응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혈액순환이 안 되던 게 막힌 게 뚫리면서 일시적으로 불편한 느낌이 든다든지 뭐 흔히 얘기하시는 현온이 온다든지 이런 불편 증상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간혹 생긴단 말이에요. 내성병이 있는 환자들은. 그럼 이제 그런 변화들을 환자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애초에 처음부터. 환자한테 지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환자분은 원래 생리계통이 안 좋은 분이고 이 아랫배 지금 자궁 가운데 어혈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어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러신 분인데 뭐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거나 어떤 동작을 하면서 이 아랫배가 뭉치면서 지금 허리까지 아프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번 치료를 통해서 허리가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 아마 반복될 확률이 많고 문제는 또 소장에 대해서 아시고 해보면 여러 가지 그 약치료로 이어질 만한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치료에 임하게 되면 뭐 좋은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순조로울 텐데 지금처럼 조금 안 좋은 반응이 있어도 몸이 변하는 반응이니까 하루 이틀 경과를 보자. 왜냐하면 지금은 다리가 힘들고 무겁다고 했는데 다음날에 너무 허리가 편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약간의 불편 반응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에 침을 놨는데 아파지면 문제가 많이 돼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허리에 침을 놨는데 허리가 더 아파. 아니면 다리가 더 저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는데 내가 손끝에 침을 맞았는데 다리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 이거 큰 문제 안 돼. 환자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반응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혹 이제 환자가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반응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정상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자세를 확인을 하느냐, 또 확인할 때 어떤 선혈을 하느냐, 후계를 할 거냐, 전곡을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환자한테 설명이 돼서 이게 소장의 어혈 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치를 하시다 보면 별의별 경우를 다 겪어요. 침을 정확하게 놓을수록, 그 다음에 자기가 침 자극을 강하게 줄수록 종종 119 불릴 일도 좀 생기고요. 침 맞다 쓰러지거나 숨쉬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그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과한 자극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침으로 낫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막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한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침을 놓고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 정도를 유도한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자극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크게 안 생기거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뭐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대처만 잘 하시면 무난하게 허리 치료하시고 생리통이나 아니면 그 환자가 미혼이라고 그러면 임신이 잘 안 될 테니 임신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 이런 쪽으로 치료 연장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침에 대해서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침 놓고 사람 안 죽어요. 잘못되지 않고요. 특히나 우리는 아픈 부위에 놓지 않아요. 그래서 손발에 침 맞았는데 침 맞고 어떻게 됐다 이런 컴플레인들도 많지 않으니까 정확한 자리에 침을 놓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일단 환자가 못 느끼던 반응이 나타나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환자가 안 아프다고 하고 편하다고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뭐 한 90%, 95%? 한 5%, 10%는 그런 반응이 생기기도 하는데 걱정 말라고 다독이고 내일 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때 큰 문제는 안 생기죠.